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업종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예비 창업자들 잘 제공을 안 해요.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들도 이런 것들을 저한테 구하려고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업종 유래라는 것이 삼겹살 한번 볼래요. 삼겹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우리나라가 삼겹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창업자들도 삼겹살집을 하고 싶어 하면 지금 그냥 유행하는 어떤 그 업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겹살들은 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주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돼지고기, 값싼 돼지고기를 같이 안주용으로 먹으면서 했다는 소주 가격 하락설, 이게 삼겹살이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슬레이트, 이 건축자진 슬레이트 위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서 이게 삼겹살이 이제 시작됐다 해서 그게 슬레이트 설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가 이제 큰 설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삼겹살 전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해놨잖아요. 첫 번째 1960년도에는 1959년에 처음으로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합니다. 그때 소주 가격 하락사로 슬레이트설이 그때 제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삼겹살이 1960년도에 시작했다면 1970년에 들어와서 강원도 광부들에게 고기 교환권으로 줬단 말이에요. 광부들 탕가루를 많이 마시니까 항상 이 가래가 끓고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삼겹살 기름기 많은 걸 먹고 그거를 좀 씻어내라 해서 고기 교환권으로 광부들한테 나눠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0년대 후반 말쯤 와서 이제 삼겹살의 대중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개인 삼겹살집이 확산이 되는데 1994년 994년 등재 이후 79년에 IMF 때문에 회식 문화로 급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80년도에는 양도늦게 마케팅 전략으로 한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부위로 수출 결손 현상이 이제 보상이 되고, 그리고 수입 냉동 삼겹살이 이때 등장합니다. 명동에 가면 명동집이라는 유명한 대박집이 있어요. 거기가 냉동 삼겹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1980년도에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와서 소뚜껑 삼겹살, 대패 삼겹살, 미숫가루 삼겹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쭉쭉 나오고 구구사전에 드디어 삼겹살이라고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굽는 방법을 바꿨잖아요. 와인 숙성, 된장 숙성, 고추장 숙성, 그리고 오겹살, 벌집 삼겹살, 삼초 삼겹살, 그리고 팔색 삼겹살, 통 삼겹살, 각양 종류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2000년대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와서 매실 숙성, 건식 및 습식, 에이징, 이게 이제 그 숙성한 고기잖아요. 그리고 3.5cm 숙성 생삼겹살, 프리미엄, 그리고 과일 삼겹살, 화덕, 통 삼겹살,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 숙성 삼겹살 인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베리코 삼겹살이 인기를 또 얻습니다. 그리고 배달 삼겹살이 등장해요. 2020년도 들어와서. 그리고는 지금 최근에 동향이 어떠냐면 작년서부터 대패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이 다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나 우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놓고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상황은 2024년도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 어디쯤 해당될까? 제가 볼 때는 1990년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빠른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대패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 제가 상권 현장마다 나가면 3,900원짜리 지금 대패 삼겹살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 역사와 유래를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해줬는데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런칭하면 될까요? 물어봐요. 그거는 컨설팅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자료까지 제공을 해줬으면
본인들이 이제 조금 더 조사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역사와 유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지금 가장 핫하다는 이 아이템이 커피잖아요, 커피.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커피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것도 모르잖아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커피는 1989년경에, 그때는 우리나라 그 임금이 고종 황제였잖아요. 고종 황제가 1895년 아관파천 때 피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했을 때 그때 커피를 접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매니아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커피 시작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커피가 이제 6.25 전쟁 일어나면서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미군 부대로부터 커피들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86년, 68년에 동서커피가 최초로 이제 커피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방에서 음악 다방으로, 그리고 커피숍으로, 커피 전문점으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해오고 발전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1910년도에가 처음에 우리나라 다방이 생깁니다. 그때 다방이 생기고 난 뒤 20년대에 들어와서 명동, 충무로, 종로 등지에 다방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1927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한 최초의 다방이 카카듀가라는 것이 오픈을 해요. 그리고 1930년도에 와서 1933년도에 시인 이상이 서울 종로에 제비다방이라고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비라는 것은 오해가 없을 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1970년도에 와서 다방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요. 이때 음악 다방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원두커피, 커피 전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1990년도에 커피 전문점의 고급화, 이게 99년도에 이화여대 앞에 신촌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토종 브랜드와 해외 커피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이 1990년도에.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7대 브랜드가 이때 다 양산이 됩니다. 그때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 커피빈, 타멘탐스, 이데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저가형 커피 전문점들이 난립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커피, 그리고 더 착한 커피, 커피의 바나다, 백다방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2010년에 이디야 커피가 2010년에 2,000호점을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M&A가 활발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넘어가서 스타벅스가 1,900호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디야 커피는 지금 3,200개에서 조금 감소 추세예요. 제가 상권 현장에서 가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서울시의 25곳간의 메가커피는 출점을 못합니다. 꽉 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디야 커피에게 메가커피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컴포즈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디야가 낀 브랜드란 말이에요. 가격에서도 적고, 지금 이제 커피의 어떤 그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그런데 인테리어 이런 데서 뒤지고, 가격은 지금 저가 커피인데 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디야 커피 옆에 메가커피가 들어서면서 이디야가 매출이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커피를 못 내니까 컴포즈로 간판가리 합니다. 그런데 이디야 옆에 컴포즈가 들어왔잖아요. 메가커피로 간판가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장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요 2020년도에 앞으로 어떤 업종이 다시 돌아올까? 저는 레트로라 보거든요. 레트로. 고전적인 풍의 음악다방을 접목한 커피숍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고요.